내가 졌네. 자네 처분을 따르겠네. 병원 침대에 누운 김두한 앞에 하야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입니다. 장충단 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김두한,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하야시. 오늘 야인시대 40화에서는 승자와 패자, 그들의 의리와 앞으로의 운명이 펼쳐집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병원 병실. 김두한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이 하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살아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김영태와 우미관 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하야시가 들어섭니다. 그의 뒤로 미우라가 따라옵니다. 복도를 지키던 우미관 패들이 긴장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김영태가 하야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야시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김두한 오야붕을 뵙고 싶습니다. 김영태가 잠시 망설이다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두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한이, 하야시가 왔네. 김두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야시가 병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두한과 하야시,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야시가 김두한 침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입니다. 김영태와 우미관 패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야시가 입을 엽니다. 내가 졌네. 자네 처분을 따르겠네. 김두한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참아냅니다. 김두한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럴 필요 없소. 당신은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소.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소. 하야시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예정대로 싸웠다면 우리 혼마치는 초토화됐을 걸세.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젯밤 종로회관에서 있었던 일,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요. 하야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네. 내 부하에 의해서 이뤄진 어떠한 행위도 그 모든 책임은 혼마치의 오야붕인 내게 있네.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겠네. 자네의 처분을 기다리겠네. 김두한이 하야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영태와 우미관 패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됐소이다. 그만 돌아가 보시오. 하야시가 놀라 김두한을 바라봅니다. 그럴 수는 없어. 김두한이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내 처분이요. 돌아가시오. 하야시가 잠시 김두한을 바라보다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병실을 나섭니다. 김두한이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창문 너머로 하야시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두한이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봅니다. 김영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설마 단순히 문병차 온 것은 아닐 테고.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영태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김두한이 침대로 돌아가며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야시가 차에 탑니다. 미우라가 운전석에 앉습니다. 차가 출발하지만 하야시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하야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하야시가 혼잣말을 합니다. 하야시, 넌 완벽하게 진 것이다. 김두한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어쩌면 너 자신이 한 수 위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넌 모든 면에서 김두한에게 졌다. 결투에서도 오야붕 대 오야붕으로서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처참하게 깨진 것이다. 병원 응급실. 다른 층입니다. 박인혜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눈꺼풀이 가늘게 떨립니다. 임동호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진찰을 마친 임동호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보호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갑니다. 잠시 후 박동수가 급히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제 괜찮은 겁니까? 임동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동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환자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박동수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제 처남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임동호가 천천히 설명합니다. 환자분이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박동수의 눈이 커집니다. 임동호가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했습니다. 박동수가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섭니다. 유산이라니요? 그럴 리가. 임동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급격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박동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박인혜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시야가 흐릿합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형광등이 눈부십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동수가 보입니다. 박인혜가 힘없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라버니, 여기가 어디예요? 박동수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병원이야, 인혜야. 넌 쓰러졌었어. 박인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라버니, 제가 벌을 받는 건가요? 박동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냐? 벌이 아니야. 박인혜가 울먹입니다. 아이까지 잃었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건가요? 두한 씨를 사랑했던 게 잘못인가요? 박동수가 박인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인혜야, 그런 생각하지 마. 사랑은 죄가 아니야. 박인혜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저는 배신자예요. 박동수가 박인혜를 꼭 안아줍니다. 박인혜가 박동수의 품에서 흐느낍니다. 사쿠라. 불이 꺼진 무대 위에 남이꼬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습니다. 직접 술병을 들이킵니다. 술이 옷에 묻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시바루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사장님. 남이꼬가 술병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바루상? 시바루가 보고합니다. 하야시 오야분께서 김두한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남이꼬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시바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셨다고 합니다. 남이꼬가 술을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역시 그 사람이네요. 김두한다운 선택이에요. 시바루가 묻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남이꼬가 무대 조명을 올려다봅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남이꼬가 말을 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일본하고는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독립군 장군이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원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시바루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남이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종로회관. 며칠 후 우미관 패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충단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개코가 취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형님들, 오늘 이 개코가 한턱 쏘겠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개코가 지갑을 꺼내 펼쳐 보입니다. 번개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야, 개코야, 내가 뭔데 한턱을 쏴? 오늘은 내가 쏜다. 개코가 발끈합니다. 뭐? 내가? 내 주제에 뭘 쏘겠다는 거야? 번개가 맞받아칩니다. 주제? 내가 너보다 낫거든.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봅니다. 워싱턴이 황당해하며 말립니다. 야, 너희들, 오늘 무슨 날인데 싸우려고 그래? 다 같이 기쁜 날이잖아.
하지만 개코와 번개는 이미 술에 취해 서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개코가 술병을 듭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이걸 단숨에 마시면 내가 쏘는 거다. 어때? 번개가 맞받아칩니다. 좋아, 나도 마신다. 누가 더 빨리 마시나 해보자. 주변 사람들이 둘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코와 번개가 동시에 술병을 들이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개코, 번개. 두 사람이 술병을 비웁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빨개지며 비틀거립니다. 개코가 먼저 쓰러집니다. 번개도 곧이어 쓰러집니다. 워싱턴이 한숨을 쉽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술은 천천히 마시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긴장이 풀린 종로회관에 웃음꽃이 핍니다. 우미관 사무실. 일주일 후 김두한이 퇴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몸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지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걸음걸이도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김영태가 김두한을 맞이합니다. 두한이 퇴원을 축하하네. 김두한이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김영태가 책상을 가리킵니다. 두한이 하야시로부터 선물이 왔네. 김두한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선물이라면? 책상 위에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게. 김두한이 상자에 다가갑니다. 천천히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일본도가 들어 있습니다. 칼집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손잡이에는 정교한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한이 조심스럽게 칼을 빼어봅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대단한 물건이군요. 김영태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에도시대 명장이 만든 칼이라고 하네. 하야시 집안의 가보라고 하더군.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네. 김두한이 감탄하며 칼을 바라봅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김영태가 말합니다. 하야시의 마음이 담긴 선물일세. 패자가 승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지.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하야시가 자네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네. 김두한이 칼을 다시 집어넣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하야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칼을, 집안의 가보를 선뜻 줄 수 있다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만큼 자네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겠지. 하야시도 무사야. 진정한 무사는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긴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법이지.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섭니다. 김두한과 김영태가 고개를 돌립니다. 고노에입니다. 뒤에는 두 명의 수행원이 따라옵니다. 김영태와 김두한이 놀라 일어섭니다. 고노에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김두한 오야붕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두한이 당황하며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직접? 고노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노에가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먼저 장충단에서의 싸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혼마치가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두한이 손을 쳤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노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한 오야붕의 넓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태가 차를 내옵니다. 고노에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본론을 꺼냅니다. 사실 오늘 찾아뵌 것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김두한이 경청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고노에가 설명합니다. 고노에는 하야시의 장인일 뿐 아니라 혼마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야쿠자들의 원로입니다. 이번 일로 하야시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야붕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고노에가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두한 오야붕께서 승리하셨고 하야시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싸움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승자의 아량으로 혼마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김두한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김영태를 바라봅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 동료들도 다쳤고 혼마치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이상의 싸움은 원치 않습니다. 고노에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노에가 깊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한 오야붕. 당신은 진정한 오야붕입니다. 힘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릴 줄 아시는군요. 김두한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고노에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앞으로 혼마치와 우미관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냅시다. 그것이 양쪽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노에가 떠나고 김영태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대단한 분이시군. 직접 발로 뛰시다니. 혼마치의 원로답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런 분이 계시니 하야시도 훌륭한 오야붕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며칠 후 우미관. 김두한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목이 보고합니다. 형님, 혼마치 쪽에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도 조용하고요. 문영철이 덧붙입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진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형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평화가 계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두한이 동의합니다. 그래, 진영이 말이 맞다. 평화는 좋지만 항상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삼수가 묻습니다. 형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렇게 주먹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두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머리로 먹고 살아야 한다. 사업을 키워야 해.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왔어. 김목이 묻습니다. 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한이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야. 운수업도 해야 하고 극장 사업도 생각해 봐야지.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어야 해. 당구장. 저녁. 김두한이 혼자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공이 당구대 위를 굴러갑니다. 딱딱 소리만이 조용히 울립니다. 김두한이 당구대에 기대어 생각에 잠깁니다. 장충단 전투는 이겼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며 살 수는 없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정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때 김영태가 들어옵니다. 두한이 여기 있었구만. 찾았네. 김두한이 고개를 들립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영태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 명동에 큰 건물을 하나 살 수 있게 됐어. 김두한이 놀라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말이야.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됐어. 명동에 건물을 사서 제대로 된 사무실도 차리고 사업도 확장하는 거지. 김두한이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형님.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김영태가 김두한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두한이. 우리 함께 잘해보세. 시장통 고깃집. 밤. 김두한과 우미관 패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장충단 전투 이후 처음으로 갖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술잔이 오갑니다. 김목이 고기를 굽으며 말합니다. 형님, 이제 정말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매일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두한이 술잔을 듭니다. 그래, 우리 모두 정말 고생 많았다. 장충단에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그때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문영철이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칼날이 눈앞에서 번쩍이는데 그때 정말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진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잖아. 함께. 삼수가 덧붙입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김두한이 손을 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어. 형님들, 동생들 모두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개코가 취해서 말합니다. 형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는 거죠?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종로 식구들이잖아. 언제까지나 함께야. 번개가 소리칩니다. 좋다. 종로 만세. 모두가 함께 외칩니다. 종로 만세. 와싱턴이 웃으며 술을 따릅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합시다. 오늘은 마음껏 마십시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깃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술잔을 높이 듭니다. 형님들, 동생들. 우리는 오늘 여기 살아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쳤고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주먹으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머리를 써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종로를 지켜냅시다. 모두가 환호하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형님, 오야붕, 김두한. 함성이 고깃집을 가득 채웁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고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시장통 거리에 퍼집니다. 김두한이 잠시 밖으로 나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김두한이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이 두한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주먹이 아니라 정의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도 제 방식대로 싸워나가겠습니다. 김두한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그의 뒤로 고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야인시대 40화 어떠셨나요? 장충단 전투 이후 하야시와 김두한의 의리, 승자의 아량과 패자의 존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과연 김두한은 주먹이 아닌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